아모님 경질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아모님 경질을 밀고 있다고 해도 현실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뜨는 소식들 같은 것만 보더라도 보드지는 아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해요. 아모님이 지금 어떻게 하든 장기 프로젝트의 일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를 내비친다고 하는데, 또 최근 소식들로 선수들도 조금 아모님을 뭐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런 찌라시, 완전 찌라시긴 한데 그런 것도 간간히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질 타이밍은 리그로 치면은 8라운드 그리고 그림즈 비전 리그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패배, 무승부, 꾸역승, 패배잖아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근데 만약에 첼시전까지 진다 하면은 1승 1무 4패죠. 첼시전 못 이긴다고 해도, 무승부 한다고 해도 최근 6경기 승리 하나. 근데 만약에 브랜드포드전까지 승리를 못 가져온다? 하면은 7경기에서 승리가 1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이때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보드진이 아무리 아모림을 신뢰하고 있다고 해도 7경기에서 승리 하나 이 정도면은 경질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난 시즌 리그 15등, 유로파리그 결승 패배 이런 것도 경질 명분이 충분하고, 그림즈 비전 4부 리그에게 충격패 이런 것도 경질 명분 충분하고, 하지만 진짜 이때까지 가면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첼시전 만약에 무승부한다 하고 브랜드포드전 썬더랜드전 승리한다고 한다면 보드진이 아모림을 자를 것 같은 움직임은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일단 아모림 경질이 된다면 경질 타이밍은 브랜드포드 썬더랜드 이쯤, 뭐 이때까지도 리버풀전 진다면 이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경질되면 이 세 경기에서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모림이 경질된다면 차기 감독 매물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볼까 해요. 무슨 지금 아모림이 100% 경질된다도 절대 아니고, 맨유 보드진이 특정 감독 누구 컨택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온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능성 봤을 때 FA 감독들이라든지 맨유에 올만한 감독들이라든지 좀 괜찮은 감독들 쫙 나열하면서 딥하게는 안 하고 제가 딱 아는 선상에서만 맨유랑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뭐 어떨까 이런 거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아모림이 경질된다면 감독이 맨유에 올 때 방안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번 시즌 임시감독 체제로 쭉, 그리고 추후 다음 시즌 시작 전 새로운 공식 감독 선임, 이게 첫 번째 안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안은 뭐 첫 번째랑 비슷하다고 해도 뭐 아모님 데려왔을 때처럼 그래도 뭐 이적 시장 어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겨울 이적 시장이다 보니까 대충 11월까지 임감 플러스 겨울 이적 시장 전에 공식 감독 선임, 이게 딱 아모림 케이스였죠. 대충 뭐 반니한테 임감 맡겨놓고 아모림 11월 달 한 10월 말 11월 이쯤에 선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모림 선임했을 때랑 비슷한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모림 경질하자마자 새로운 감독 선임, 이거는 현재 FA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약금 주고 타 팀에서 빼오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셋 중 하나겠죠 당연히. 아모림이 경질된다면 감독 선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일단 아모림 최대한 빠르게 경질시키고 임감 한 명을 세워요. 언제까지일진 몰라. 일단 임감 한 명, 예를 들면 지금 U18에서 엄청 잘하고 있는 플래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플래처는 사실 짬이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플래처도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U18 대회에서 시즌 시작하고 지금 4경기를 했거든요. 4경기에서 14골 넣고 14득점 무실점. U18 지금 감독직을 플래처가 하고 있는데 리그 4경기에서 14득점 무실점입니다. 근데 뭐 플래처가 맨유 내부적으로는 고평가 받고 있다고 해서 임감이 뭐 플래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캐릭이라든지 반니. 물론 이제 반니도 레스터를 안락사시키신 장본인이시기도 한데 맨유 임감했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캐릭도 잠깐 맨유 임감 맡았을 때 무패였기도 하고, 그리고 캐릭은 미들즈브러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기도 하고, 그 미들즈브러에서 캐릭이 경질 당했긴 한데 그거는 좀 일렀다고 생각해요. 살짝 고꾸라졌었는데 바로 미들즈브러가 캐릭 경질시키길래, 어쨌건 캐릭은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본인 폼을 보여주기도 했고 해서 임감 일단 뭐 그 3명이든 누구든 일단 시키고 한 몇 경기 괜찮다 싶으면은 점점점 뭐 임감 쭉쭉 늘려나가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 이번 시즌 통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일단 경기하는 걸 봐야 돼. 맨유에 임감으로 세워놓고 경기하는 거 괜찮다 싶으면 이번 시즌 통으로 바뀌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11월 정도까지 임감 체제 하다가 겨울에 급하다 싶으면 겨울에 그냥 바로 데려와 버리고, 1번 2번 안이 제일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감독 관련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뭐 이거 한다고 딥하게 찾아보고 오고 그런 건 아니라서 좀 그냥 라이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아는 선상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FA 감독 명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소속팀이 있는 감독, 하지만 맨유 감독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그냥 맹가십 이 새끼가 선호하는 감독 명단 말씀드리자면 빌라스너, 이라올라, 마르코 실바 이렇게 3명의 양반이 좀 그나마 현실적인 명단, 여기에 이제 에메리까지 그나마 조금은 현실적인 그런 명단들, 그리고 여기에 비현실을 조금 가미하자면 투엘, 나겔스만, 콘테까지 딱 이 정도입니다. 그 FA 명단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소속팀이 있는 감독, FA 감독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맨유 감독 가능성 조금은 있고 맹가십이 선호하는 감독 명단, 근데 소속팀이 있는 감독들 한정입니다. 일단 이라올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본머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꽤 보였죠. 선수 육성이라든지 가성비 영입도 그렇고 이런 선수 관련된 것도 되게 잘 보여줬기도 한데 리그 순위 방어도 되게 잘했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으로 보자면 세메뇨라든지 아니면 브룩스 이런 선수들 기가 막히게 써먹기도 하고, 또 이제 맨유팬 여러분들께서 조금 열망을 하고 계실 포백 감독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뭐 포백 감독 내지 4-2-3-1, 4-3-3 기반 저도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은데 살짝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게 불안한 감이 뭐냐면, 맨유의 공격진 뎁스 봤을 때 윙어를 볼만한 선수가 확실하게 있나? 약간 이런 걱정? 정통 윙어라고 치면 지금 맨유 뎁스가 아마드 끝입니다. 아마드 하나밖에 없어요. 쿠냐도 굳이 따지면은 4백 체제에서는 처진 공격수라든지 아니면 세컨 스트라이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은베모도 윙은 가능하긴 한데, 가능은 해요.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스타일 봤을 때 윙어 성향 3분의 1 플러스 공미 성향 3분의 1 플러스 최전방 성향 3분의 1 이런 느낌이에요, 은베모가. 그래가지고 뭔가 오른쪽 윙어로 놨을 때 100% 맞는 역할이냐 봤을 땐 애매하긴 하죠. 어느 정도 전술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역바르로 안쪽에서 뭐 치고 들어오는, 그리고 드리블 유리하게 가져가는 그런 뭐 현대축구에서 선호하는 윙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맨유의 뎁스 걱정 때문에, 윙어 뎁스 걱정 때문에 뭔가 포백 감독이 맨유에 왔을 때 바로 안정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 부호긴 하죠. 또 이제 이라올라가 맨유에 왔을 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또 이라올라 대표적인 게 에너지 레벨 이빠이, 이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머스에서도 알렉스 스컷? 젊은 잉글랜드 미드필더 빠릿빠릿한 놈 하나하고 여기에 아담스, 얘가 미쳤더라고. 이 미국인 쉐키. 그래서 이렇게 폼 괜찮은 2명의 미드필더가 미들블록에서 말도 안 되게 싸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머스도 이라올라 체제에서 계속해서 괜찮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맨유 미들 뎁스 봤을 때는 이게 카세미루에, 그리고 또 에너지 레벨이 절대 좋지는 않은 마이누, 여기에 뭐 굳이 따지면 우가르테까지 포함인데, 우가르테는 에너지 레벨은 좋을 수 있다만 폼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라올라가 맨유 왔을 때 뭔가 제 느낌상으로는 항상 저희가 뭐 테나 체제에서든 봐왔던 미들블록 쪽에 고속도로 있잖아요. 수비진하고 미들 간격 사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이런 축구를 또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맨유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나 압박 강도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빡센 편은 절대 아닌데, 이라올라가 왔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잘 이식시킬 수 있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이라올라는 절대 안 될까요? 시즌 끝난다면은 충분히 위약금 내고 데려올 만한? 근데 중도에 데려오는 건 좀 빡셀 것 같아요. 이게 아모린 케이스가 중도에 데려온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확실한 바이아웃이 존재했었고, 특히 타리그에서 빼오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보통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는 감독 조항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상위 리그나 상위 팀에서 오퍼가 온다면 바이아웃이 발동돼서 그렇게 보내준다는 그런 조항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아모림을 쉽게 데려올 수 있었던 거지, 이라올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리그 내 이적이라서 중간에 이렇게 바로 맨유로 오는 거는 조금 불확실하다고 보고, 시즌 끝나면 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감독이 글라스너. 사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감독 매물들 중에 그래도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올라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라올라, 글라스너, 그 다음에 에메리까지도 마르코 실바 뭐 이런 애들도 1등을 노리는 감독이라기보다 맨유가 좀 그래도 팀 안정화에 접어들게 하는 그런 감독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맨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3-4명의 감독을 선임한다면 뭐 1등 노리는 거는 좀 빡세고 고점을 봤을 때 팀 안정화를 위해서 선임하는 감독들이라고 보는데 그 안정화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실패 확률이 좀 낮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전술상 봤을 때 아모림 상위 호환? 전술 봤을 때 딱 이런 느낌이 많이 나긴 해요. 특히 이제 아모림은 좀 유기한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미들블록에서 그리고 포켓 공간, 필드 중원 포켓 공간에서의 경쟁력을 많이 못 가져가는데 글라스너는 뭐 어느 정도 뭐 역습 축구를 지향한다고는 해도 미들블록에서의 경쟁력은 그래도 꽤 가져가려 하는 편이긴 합니다. 실리도 꽤 잘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아모림의 전술보다는 좀 더 뭐 세부적으로 괜찮은 면모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들블록에서 그런 경쟁력뿐만 아니라 측면 공간에서도 세부 전술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접근법은 비슷해. 아모림하고 접근법은 비슷하다고 뭐 굳이 따지면은 끼워 맞출 수 있는데 확실히 세부적인 측면에서 글라스너가 더 괜찮은 면모가 있고요. 글라스너도 3백 쓰고 그래서 지금 맨유 스쿼드에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잘 쓸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고 특히 이제 글라스너도 3-4-3 기반이다 보니까 딱히 뭔가 이 감독을 위해서 새로운 선수를 막 싸줘야 되냐? 이것도 아니기도 하고 크프레스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만료기 때문에 인감으로 때우고 뭐 FA로 데려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글라스너 같은 경우도 조금 단점들을 말씀드려보자면 맨유 팬분들이 벗어나시고 싶으신 3백 또 쓰는 감독 이거는 좀 그냥 팬분들의 호감도? 저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께서 막상 보시기에 아니 아모림 3백 그렇게 봤는데 또 3백 봐야 되냐 프리미어 리그에서 3백 어떻게 성공하려고 모든 감독들이 싹 다 4백 쓰는데 또 3백 봐야 되냐 이런 뭐 그냥 호감도에 따른 딱히 뭐 데이터라든지 지표 이런 거 말고 호감도에 따른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은 맨유 보드진이 안 끌릴 만한 프로필 보드진이 안 끌릴 만한 프로필이라는 건 그냥 딱 이거예요. 구단 전권을 잡고자 하는 감독 이번에 게히 사가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게히 리버풀 사가에서 게히 팔면은 나 나간다 그냥 자진사임 할게 이렇게까지 했었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와서 뭔가 구단 뭐 정권 잡고 휘어잡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딱 게이 사가만 놓고 봤을 땐 근데 이제 맨유 보드진은 매니저형 감독보다는 헤드코치형 딱 그냥 본인들이 선수 사주면은 그걸 운용만 하는 스쿼드 운용하고 언제든 감독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헤드코치형 감독을 원해서 글라스너가 뭐 맨유 보드진이랑 면접을 보든 했을 때 뭔가 맨유 보드진이 영입을 할까에 대해서는 의문부호 근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긴 하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드진이 뭐 헤드코치형 감독을 선호하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언제든 보드진이 자를 수 있게 그냥 냅두고 그리고 무슨 보드진이 일방적으로 감독을 대하는 거에 대해선 좀 저는 비관적인 입장이긴 해요. 애초에 축구 구단이라는 게 감독하고 보드진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등한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괜찮게 라인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상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보드진이 지금 기조로는 감독? 그냥 고용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게 보드진에게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단 글라스너는 뭐 이 정도고요. 마르코 실바는 제가 사실 감독 평가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 프랭크 그리고 이라올라, 마르코 실바 이 3명의 감독을 나열할 때 저는 항상 부등호가 이거 순이었어요. 이렇게 물론 마르코 실바 감독을 뭐 저평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본머스에서 이라올라가 보여준 거에 비해서 풀럼에서 마르코 실바가 보여준 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뭐 단점들은 이라올라랑 마르코 실바 둘 다 공유하는 단점이긴 한데 뭐 B클럽에서 경험이 없다는 거? 그거는 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웬만한 감독들 특징이라서 다. 그리고 이따가 에메리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는 차라리 뭔가 B클럽에서 이미 실패했던 감독 데려올 바엔 그냥 이런 복권 긁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빅클럽에서 확실하게 에메리는 실패했다고 봐도 솔직히 되긴 해서 뭐 누누라든지 에메리 차라리 실패한 감독보다는 이렇게 그냥 복권이라도 긁어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어쨌건 그리고 이제 뭔가 전술상으로 봤을 때도 이라올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글라스너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획일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 좀 선수들에게 자유도도 꽤 많이 주는 것 같고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다? 바로 맨유 오자마자 확실하게 순위 끌어올릴 만한 전술이다? 라고 보긴 힘들어서 그래서 마르코 실바는 사실 얘 데려올 바엔 이라올라 데려오고 말지 이런 느낌? 그냥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에메리 와 에메리도 사실 거의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라스너랑 또이또이일 것 같아요. 실패 가능성도 꽤 낮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에메리 제일 맨유 왔을 때 괜찮다고 보는 게 은베모라든지 쿠냐를 기가 막히게 써먹을 것 같은 에메리 전술 봤을 때 윙어 중에 한 명을 세컨톱처럼 운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지난 시즌으로 보자면 레시포드도 엄청 잘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뭐 레시포드 그냥 원톱으로 쓰기도 했다만 근데 이제 레시포드를 왼쪽 윙어 배치시키면서 투톱 느낌으로 가져가는? 근데 이제 특히 쿠냐보다는 은베모가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윙어에 배치시켜도 최정방 롤까지 맡을 수 있는 선수라. 특히 이제 프랭크가 브랜드포드에서도 이렇게 딱 완벽하게 똑같이 썼었어요. 뭐 3백 기준으로는 위사랑 은베모 이렇게 3-5-2 형태로 투톱으로는 썼다만 4백 형태에서는 은베모를 우측 윙어로 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3백에서랑 비슷한 느낌으로 위사랑 투톱을 가져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은베모 쿠냐를 기가 막히게 쓸 것 같은? 심지어 레시포드 선수가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적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맨유로 복귀할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레시포드 써봤던 에메리? 혹시 맨유 복귀한다고 하면 못 판다고 하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메리 레시포드 물론 레시포드 맨유 복귀해도 팔릴 확률이 훨씬 크겠지만 뭐 쓰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잘 쓸 거니까. 근데 설마 빌라가 에메리를 자르겠어? 위약금 내고 데려와야죠. 데려올 거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뭐 현실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뭐 데려올 수 있는 매물 이런 것들 누가 있나 보는 거예요. 어쨌건 에메리가 은베모 쿠냐 기가 막히게 써먹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맞춤 전술도 원래 증명이 됐긴 했었고 아 그리고 또 뭔가 선임 확률 에메리 선임 확률에 있어서 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아스날 감독직 맡을 때도 전권 포기하고 그냥 들어갔었거든요. 이것도 아스날 보드진이 벵거 영감님에서 이제 다른 감독으로 넘어갈 때 아 이제는 매니지먼트 이렇게 클럽 전권 쥐락펴락하는 그런 감독 말고 헤드코치형 그런 감독을 데려와야겠다 하면서 에메리한테 너 이런 거 포기해라 이제 헤드코치로 그냥 팀 운용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에메리가 들어갔었단 말이죠 아스날을. 그런 상황에서 맨유도 비슷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에메리도 단점들은 가장 큰 게 그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SG, 아스날, 빅클럽에서는 좋지 않은 성과. 어쨌건 빅클럽에서 실패했던 이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맨유 와서도 이러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 물론 PSG에서는 조금 뭐 억가라고 하면 억가? 뭐 그래도 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인 폼 보여주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에메리가 PSG에서 역대 PSG 감독들 중에 승률이 1등일 거예요. 근데 물론 PSG 입장에서는 챔스 우승하라고 감독직 앉혀놨는데 챔스에서는 맨날 죽수니까 맨날 뭐 16강 이지랄 하니까 그래서 PSG 입장에서는 경질이 맞았는데 리그 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이제 PSG에서 경질된 이유 보면은 타 선수들 제대로 못 휘어잡으면서 네이마르한테 먹혔잖아요 에메리가. 그래서 뭐 경질된 것도 있고 근데 맨유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의문점뿐만 아니라 아스날에서도 좀 말도 안 되게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때 아스날 같은 경우가 벵거 영감님 나가고 보드진 싹 다 뭐 물갈이 되고 하면서 엄청 대혼돈의 시기라서 에메리도 갈피를 못 잡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핑계고 그냥 실패한 감독이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빅클럽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냈는데 맨유도 물론 이제 이 두 팀과는 뭐 방향성이 다르고 목표치가 다르다고 해도 빅클럽은 맞잖아요. 규모의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이런 메가클럽 맨유라는 메가클럽에 와서 과연 이런 안 좋은 성과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긴 하죠. 근데 성공한 감독이 지금 맨유를 왜 감? 그렇게 치면은 무리뉴는 왜 맨유 왔고 테나는 왜 맨유 왔고 아모림은 왜 맨유 왔습니까? 말이 된 소리 해야지. 아 그리고 짜증나는 게 누누 이지랄 그러니까 누누 감독 매물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르겠는데 딱 봐도 댓글창에서 긁으려고 맨유 누누 정도면 감지덕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씨. 누가 봐도 긁는 거잖아 이거는. 감독 매물 중 하나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누누 정도면 감지덕지야. 뭐 투헬, 콘테, 나겔스만, 지단, 스팔레티 이런 애들도 아니고 이런 애들 감사하다고 감지덕지 하는 건 오케이인데 누누가 어떻게 감지덕지냐고. 진짜 정신 나간 새끼들 많은 것 같아 댓글창에도. 너무 누가 봐도 의도가 다분한 그런 댓글이잖아. 딱 봐도 긁으려 하는 거. 그러니까 언급될 만한 거 오케이. 저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데 감지덕지는 절대 아니란 거지. 어떻게 누누가 감지덕지야. 누누 커리어 중에 10성공이라고 할 만한 건 지난 시즌 노팅엄밖에 없는데 심지어 제가 기피하는 빅클럽 실패 이것도 토트넘 어쨌건 빅클럽 규모로 보자면 토트넘이 빅6 중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규모로만 봤을 때. 근데 그런 토트넘에서마저 뭐 1년 채운 것도 아니야. 몇 개월 만에 잘렸잖아. 이런 커리어도 있는데 그리고 무슨 사우디 가서도 개싸우고 노팅엄에서도 결국 개싸우고 무슨 콘테, 투헬 이 정도 감독도 아닌데 보드진하고 싸우는 새끼가 말이 되냐고 이게. 감독 매물 중 하나다는 오케이인데 감지덕지는 절대 아닙니다. 뭐 어쨌건 지금 에메리까지 이야기를 했고 콘테, 투헬, 나겔스만 이렇게 3명은 현실성이랑은 조금 벗어나긴 하죠. 근데 제가 이 세 감독을 가장 선호하는 건 맨유 왔을 때 뭐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건 모르겠고 이건 나겔스만 빼고 콘테 투엘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단순 순위 상승으로만 보자면 가장 확률 높은 세 감독? 이런 감독들이라 생각해요. 순위 상승은 확실하게 시켜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지금 리빌딩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순위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뭐 챔스권 바라는 것도 아니야. 최소한 유럽 대항전권까지는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럽 대항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한 1, 2년 정도 콘테나 투엘이 맡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감독들이 그때쯤 보드진하고 개싸울 테니까 그때 자르고 새로운 좀 리빌딩 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세 감독의 현실성으로 보자면 사실 좀 빡세긴 하죠. 특히 이제 콘테 투엘은 구단 정권 가지길 원하는 감독이고 나겔스만은 좀 더 높은 팀을 원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나겔스만은 독일에서 지금 조금 뭐 안 좋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죠. 물론 저는 지금 나겔스만 좀 독일에서 부상 때문에 억가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독의 능력은 전 아직도 높게 보긴 해요. 뮌헨에서의 실패도 뭐 그것도 흠집이 맞긴 한데 근데 이제 나겔스만 독일에서 좀 억가당하고 있다고 해도 내년에 월드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국대 감독들 경질이 월드컵 조금 아쉬운 성과 냈을 때 바로 경질시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헬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 맡고 있는데 투헬은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바로 경질될지는 모르겠지만 투헬은 괜찮게 하고 있어도 뭐 잉글랜드가 16강딱 하고 이러면 경질될 수도 있고 나겔스만도 독일에서 지금 입지가 애매하다 보니까 바로 경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에 FA로 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1번 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즌 임감으로 어떻게든 그냥 뭐 임감이든 뭐든 아니면 아모림으로 계속 가든 뭐든 채우든 뭐든 한 다음에 다음 시즌 시작 전에 뭐 나겔스만, 투헬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겠지만 선임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빵은 아니니까. 그리고 콘테 같은 경우도 사실 나폴리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경질될 가능성 많이 희박하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감독들이라는 거. 그냥 저는 빠른 반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1, 2년 동안 최소한 8등 이내로는 무조건 들 수 있는 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빌딩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라올라든 누구든 젊은 감독들 데려오든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리빌딩 하다가는 진짜 혹시라도 새로운 감독 또 아모림 케이스 나면은 강등될 것 같아 진짜. 아니 지금 아모림 체제에서도 맨유 현재 강등 확률 10%거든요. 근데 아모림 경질시키고 다음 감독 데려왔는데 또 아모림 꼴 난다? 강등 확률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괜히 그런 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 팀 안정화는 먼저 시켜놔야 될 것 같아서 리빌딩 전에. 그래서 뭔가 이런 감독들 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몇 명 감독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FA 감독 명단 쫙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현실성 이런 거랑 별개로 일단 맨유로 올 법한 1% 0.1%의 확률이라도 있는 감독들만 말씀드릴게요. 지단, 사비, 사우스게이트, 스팔레티, 만치니, 모따, 레브 이지랄, 콘세 이상, 로제, 슈미트, 마짜리 뭐 둘 다 부르긴 하는데 마짜리, 테레치치, 하세미틀, 캐릭, 관니.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박항서, 염기훈 나가. 퍼큐 드시고요. 김판곤 나가. 클린스만은 정신 나갔냐? 자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캐릭, 반니 여기까지 했고 솔샤르, 텐하흐, 누누 딱 이 정도입니다. FA.
웨인 루니는 지금 2부 리그 팀 거의 3개를 안락사시키셨는데 파괴왕이라니까요. 웨인 루니는 폴리머스 아가일, 더비 유나이티드 이런 데들 지금 숨도 못 쉬게 해놨어. 야, 파괴하고 다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 차라리 이거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LN의 땅울림이고 지크예거 안락사 LN 땅울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진격의 루니? 어쨌건 여기에서 일단 현실성 거의 0에 수렴한 애들 빼겠습니다. 테나흐 빼고 솔샤르는 인감으로는 써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램파드도 여러분 인감으로 잠깐 썼었잖아요. 첼시에서. 물론 램파드 형님은 첼시 인감에서도 완전 말아먹었긴 한데 근데 솔샤르도 램파드 느낌으로 잠깐 인감 정도는 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정식 감독으로는 저는 그래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단 빼야죠. 어차피 지금 프랑스 국대가 내정되신 것 같아서 뭐 프랑스 국대에서 잘 하십시오 뭐. 어차피 영어도 못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레브 형님도 이 형님은 FA 명단 트랜스퍼 마켓에서 보다가 이거 있길래 그냥 웃겨서 넣어놨는데 노후 잘 보내시고 반니 캐릭도 빠져야지 생각해보니까. 반니 캐릭도 인감으로는 오케이. 근데 정식 감독은 심지어 임시 감독 만약에 맡으신다고 해도 괜히 잘하신다고 이거 정식 감독 선임했다가 솔샤르 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맨유 감독 악순환 중에서 무리뉴 다음으로 그나마 괜찮았던 감독이 전 솔샤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이 정도로 보자면 먼저 차비도 사실 이 양반도 어느 정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하시던데 와 저는 라리가 우승하고 이런 거는 본인 경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술상의 한계도 꽤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애초에 라마시아 출신인데 티키타카 버리고 뭐 개겐 프레싱하고 크로스 플레이 존나 하고 이랬던 전적도 있고 특히 이제 뭔가 중원 유기하고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모림이 뭔가 오버랩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술적인 역량으로 좀 아쉽다고 보는데 바르셀로나에서도 결국 뭐 굳이 따지면은 경질을 당했으니까 실패한 감독이라고 봐야 되고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아쉬움들. 그래서 차비는 좀 굳이 싶긴 해요. 뭐 감독 경력이 막 쌓인 것도 아니고 윙어가 맨유에 지금 없는 것도 사비한테 완전 단점으로 작용할 거고 특히 이제 측면만 고집하는 감독인데도 맨유 뎁스에 윙어가 없다는 게 사비가 오면은 빡셀 것 같다 이런 생각. 사우스게이트는 저는 완전 씹비호긴 합니다. 저는 국대 감독이랑 클럽 감독이랑 완전히 다른 결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다른 결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애초에 국대 감독이라는 게 큰 전술적 역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크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크게. 큰 전술적 역량까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좀 클럽 감독과는 분리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 다른 결이라고 전 보고 사우스게이트 여러분 애초에 클럽 경력이라 할 게 아예 없어요. 미들즈브러 한 20년 전? 그쯤에 딸깍? 근데 클럽 감독 경험 아예 없는 이런 감독이 과연 맨유라는 완전 말도 안 되는 큰 규모의 팀에 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죠. 당연히. 차라리 차비가 나. 진짜. 싸게 데려올 바엔 클럽 경력이 아예 없는 감독인데 어떻게 사우스게이트를 데려와 씨. 안돼. 그리고 스팔레티도 좀 뜨거운 감자긴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FA 감독 명단 중에서는 그래도 고평가받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지금 FA 감독 명단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스팔레티도 그래도 나폴리에서 확실하게 괜찮은 성과 발성했고 스팔레티 국대 망하지 않았나요? 이탈리아 국대 망했었긴 한데 그것도 좀 부상 효과가 심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대 감독이랑 클럽 감독이랑은 전 좀 다르게 보고 싶어서 좀 국대 감독 이탈리아 그때 당시에도 막 수비진 줄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좀 억까당했던 걸로 기억해서 막 엄청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진 않고. 그리고 애초에 이탈리아 국대는 망하는 애초에 초가집이었잖아. 초가집 불타는 건물이었는데 거기 가서 진짜 불 활활 타는데 그거 못 껐다고 뭐라 하기는 조금 그런 거 같긴 해요. 원래 망하던 데가 이탈리아 국대였어서 여기도 불타는 데요는 근데 클럽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계속 보여줬었으니까 여기도 불타긴 하는데 국대 감독으로서는 소화기 하나 들고 불타는 건물 들어갔다고 치면 맨유에는 이제 소방차 끌고 와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긴 했으니까 그동안. 한지 플릭도 바르샤 전에 독일 감독 그쵸? 독일도 감독직 맡고 완전 조져놓은 다음에 바르셀로나 가서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또 모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클럽이랑 국대는 아예 다르다는 거. 아예까진 아니어도 궤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스팔레티도 나폴리에서 확실한 성과 보여주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팔레티가 고평가를 항상 받는 게 후방에서의 안정감? 뭐 후방에서의 리빌딩이라는 표현도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후방 조직력을 되게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변형 3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봤을 때 맨유에서도 지금 뭐 3백 구조하고 있긴 하니까 바로 와서 괜찮게 쓸 수도 있고, 이제 나폴리에서 우승할 때 당시에도 김민재 선수가 엄청 하이브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게 결국 변형 3백 쓰면서 한 명의 스토퍼를 확 올리는 그런 전술들. 여기에 알맞을 수도 있는 게 뭐 리산마도 부상 복귀하면은 해당 툴에 알맞을 수도 있고, 요로도 발밑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려면 또 키울 수도 있고, 좀 후방에서 지금 맨유가 실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안정감도 괜찮게 가져다 주면서 이런 괜찮은 선수들 키워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스팔레티는 제가 되게 고평가하는 감독인데 몰라요. 근데 확률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애초에 영어 잘하나도 봐야 되고 이탈리아에만 있으셨던 감독님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대를 그래도 어느 기간 정도 맡고 오셨다 보니까 클럽 경력에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일단 봐야겠지만 지금 FA 감독 명단에서는 저는 완전 탑급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성이랑 별개로. 그리고 이제 만치니도 이 감독도 얘기가 엄청 많아. 이제 좋은 쪽 의견은 리빌딩의 귀재, 데려오면 실패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감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단점은 연봉 진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도.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 시티 출신? 근데 만치니도 사실 좀 저니맨이라고 할까요? 막 돈만 주면 이것저것 옮겨다니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뭐 올 수도 있다만, 뭐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진 않겠죠. 근데 이런 단점들보다도 제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맨시티, 인테르 해당 클럽들 이후에 10년 동안 유럽 내 클럽 감독 경험이 없습니다. 인테르 이후에 제니트에 잠깐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국대 감독직만 맡으셨었다 보니까 심지어 이탈리아 이후에는 사우디를 잠깐 맡으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10년간 유럽 괜찮은 레벨에서의 클럽 감독직 경력이 없는데 과연 최신 전술 트렌드를 따라가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봉이라든지 시티 출신 뭐 이런 것도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저는 심지어 경쟁이 가장 빡세다고도 볼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인데 맨시티에서 진짜 괄목할 만한 성과, 리빌딩의 대가로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도 이거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이제야 탑리그 복귀하신다 해도 뭔가 트렌드에 있어서 10년이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안 좋게 말하든, 그리고 인테르에서 우승이 많다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보더라도 현실성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연봉이 뭐야? 1급이 하루에 줘야 되는 돈이 1억이에요. 하루에 1억씩 나가요. 약간 이런 단점들, 장점들 이런 거랑은 별개로 좀 그렇긴 하죠, 사실. 하루에 1억인데 어떻게 데려와, 어떻게. 맞아, 연봉 낮춰서 뭐 어찌저찌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보드진이 안 데려올 가능성이 크고, 만치니면은 진짜 모든 권한 다 줘야 되는데, 선수 방출 권한, 선수 영입 권한, 뭐 시스템적으로 뭐든 막 이런 거 다 줘야 되는데 보드진이 안 그럴 확률이 매우 크고, 만치니는 이 정도? 현실성은 많이 떨어져요, 만치니는. 그리고 이제 모따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아는 모따는 지금 안양, FC 안양에 있는 그 모따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볼로냐 감독직으로 명색을 떨쳤던 그런 양반이죠. 그 지르크지 제가 한창 분석한다고 볼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봤던 감독인데, 지르크지 싱글벙글, 지르크지 분석할 때 한창 봤던 감독이라서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그 전술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다이나믹하고 말도 안 되게 화려하고 말도 안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근데 유벤투스에서의 실패가 너무 컸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한 시즌이라고 봤을 때 거의 시즌 말까지도 선수단에 전술이 안 입혀지는 그런 대참사가 있었어가지고 거의 1년간 선수단에 전술 입히려고 했는데, 물론 유벤투스가 뭐 주요 자원들 꽤 많이 나가고 이랬다고 해도 그래도 유벤투스 선수단 뎁스인데 1년 동안 전술이 안 입혀진다는 게, 이게 맨유 와서도 몇 년을 시간을 줘야 될까 이런 걱정. 너무 망했어요. 너무 진짜 심각하게 망했어. 보다가 심지어 이때 선수단하고 불화도 엄청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보드진하고 불화는 말 다 했고. 그래서 이 감독이 맨유에 온다면은 최소한 뭐 2년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맨유의 상황 봤을 때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점, 지르크지는 잘 씀. 와, 근데 지르크지는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특히 이제 뭐 FM 용어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하죠. 말도 안 되겠습니다. 특히 지르크지. 진짜 리그 탑급의 폼을 보여줬을 만큼 괜찮게 지르크지를 썼었는데 근데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 거의 짧아봐야 2년이지 길면은 뭐 3년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빅클럽에서의 실패가 결국 제가 항상 중점적으로 두는 이유 같아요. 결국 빅클럽에서 실패하면은 또 다른 빅클럽 가서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아예 없어서 못 따도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로 비추. 콘세이상도 클럽 경력이 좀 아쉽긴 하죠. 클럽 경력이 많이 아쉬워요 이 양반도. AC 밀란 가기 전에 포르투에 쭉 있다가 AC 밀란 간 케이스인데 AC 밀란 안락사 시키고 바로 빤스런. 포르투에서는 항상 뭔가 빅클럽하고 링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빅클럽에 그래서 바로 진출하자마자 거하게 말아드시고 바로 빤스런 치신 게 그래서 콘세이상도 뭐 현실성이랑은 별개로 당연히 안 되는 감독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뭐 AC 밀란 마탱이 간 거 보면은 말 다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시즌 만에 얼마나 팀을 망쳐놨는지. 그래서 콘세이상도 그냥 AC 밀란 안락사 시킨 장본인이라 생각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죠. 누누 안티풋볼의 대가. 와 진짜 노팅엄에서 한 시즌 만에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나. 물론 누누 첫 시즌에도 잘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 말도 안 되게 노팅엄 올려놓으면서 대가 소리까지 들었잖아.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에서의 실패, 선수단과의 불화, 보드진과의 불화, 전술상 맨유가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것들 온다고 해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싫어요 그냥. 저 싫어요 그냥. 아니 맨유도 좀 주도하는 축구 좀 하자. 언제까지 카운터 어택. 심지어 누누는 라인까지 완전 내리고 안티풋볼 하는데 언제까지 쳐맞아야 돼 맨유는. 와 진짜 맨유는 카운터 어택 기반으로 맨날 역습, 수비 축구 이런 거 한 게 무리뉴부터 시작해서 솔샤르도 역습 기반이었고 텐하우도 뭐 본인 전술 버리고 이제 첫 시즌에 이런 식으로 했고 아모림도 카운터 어택 역습 기반이고 근데 여기에 누누까지 좀 그만 보고 싶어. 저는 좀 저희도 좀 주도하면서 가둬놓고 패는 것 좀 보고 싶은데 언제쯤 볼까 싶어요. 근데 그냥 뭐 누누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오케이인데 그리고 당연히 오면 아모림보단 잘하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감독이 맨유에 와도 아모림보다는 나을 확률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누누 데려올 바에는 더 괜찮은 매물들이 많은데 굳이 누누? 이런 느낌? 뭐 일단 그렇고 로제 감독은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감독이거든요. 마르코 로제가 이 친구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블랙핑크 고트가 아니라요. 마르코 로제가 라입치 감독이었습니다. 한창 라입치 막 잘한다 막 했을 때 그때 그래도 괜찮게 기능했던 그런 감독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요. 아니요. 마르코 로제입니다. 마르코 로제. 저는 이 양반 그래도 꽤 괜찮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다른 거 말고 전술 봤을 때 맨유에서 괜찮게 기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마르코 로제도 뭐 사사이 느낌으로 쓰거든요. 다이아몬드 사사이나 아니면은 그냥 사사이도 쓴단 말이야. 이렇게 마르코 로제가 4백 기반 감독이긴 한데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쓰는데 해당 사사이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마르코 로제가 이 양쪽의 이선을 공미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10번 롤 투톱의 양쪽의 이선들도 공미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맨유가 정통윙어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맨유의 투톱을 쓴다고 하면 투톱 중에 한 명은 똥바지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똥바지로서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지르크지가 있잖아요. 지르크지 선수가 또 투톱의 똥바지로는 기가 막힌 프로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뷔페요? 아니죠. 뷔페 여기 보겠죠. 이거 하나 보겠죠. 아니면은 그냥 쿠냐 은베모를 여기 쓴 다음에 여기 브루노 넣을 수도 있고 셰슈코, 지르크지, 쿠냐, 은베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맨유 뎁스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기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마르코 로제가 온다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양쪽 풀백. 마르코 로제가 어쨌건 플랫 사사이든 아니면 다이아몬드 사사이든 봤을 때 윙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면 공간을 오로지 양 풀백한테 맡깁니다. 근데 뭐 왼쪽에 도르구 쇼인데 도르구는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게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쇼는 최근에 부상 당한 이후에 에너지 레벨 이런 거 봤을 때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점이 들긴 하고 특히 이제 마르코 로제 아래에서라면 측면을 싹 다 커버해야 되는데 이 풀백 한 명이 그런 데서 쇼가 잘 기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오른쪽은 그래도 달롯이 5백보다는 4백 갔을 때 훨씬 더 잘 기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라위가 그래도 부상 리스크도 좀 있고 이런 선수라서 또 여기서 괜찮게 작동할지는 봐야 되고
풀백 퀄리티가 좀 아쉽긴 한데 그냥 뎁스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게 마르코 로제가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사견입니다, 사견. 근데 또 이제 현실성은 봐야겠죠. 어쨌건 이 감독도 조금은 어린 편에 속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아직 경력이 뭔가 확실하게 빡 잡혀있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막 떠오른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감독이라서 맨유가 데려올지는 미지수라는 거. 다음 슈미트 감독. 사실 제가 이 양반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FA 명단은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몰라 슈미트를. FA 명단에 있길래 넣어는 놨는데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마짜리 이 양반도 사실 네임밸류에 비해서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마짜리도 패스할게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짜리 아는 거는 그냥 나폴리에서 개처망했다는 거. 스팔레티가 나폴리 우승시키고 그 다음에 마짜리가 나폴리 맡은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우승팀인데도 개처망쳤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잘 몰라서 마짜리도 일단 패스하고 테르치치도 사실 최근에 그 챔스 때문에 더 유명해진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르트문트에서 그 챔스 결승까지 갔던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 양반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거는 돌문 결승까지 이끌었는데 선수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좀 특이한 케이스. 챔스 결승까지 진출시켰는데도 뭔가 구단 내에서 입지가 애매했던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아니요 페리시치가 아니라요 테르시치라고 챔결까지 간 감독인데도 욕먹고 그러시는 것밖에 몰라요. 이 감독의 스타일이 막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 감독도 뭐 패스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딱 이 정도인데 세스크요? 근데 세스크는 아직 그러니까 너무 감독 경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코보에서 딸깍이잖아. 감독 경력이 너무 없어. 세스크는 글라스너 이라올라 이런 애들은 PL 경험이 있잖아요. 이라올라도 그렇고 마르코 실바도 그렇고 뭐 어린 감독이라 해도 PL 경험이 있는데 파브레가스는 너무 짬밥이 뭐 얘네랑 비슷하거나 더 낮은데도 이탈리아인데 심지어 코보니까 좀 작은 클럽이라 그래서 뺐습니다. 일단 계약 중인 감독들은 데려오려면 뭐 정배는 이번 시즌 뭐 아모림이든 인감이든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 다음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전에 여기 있는 감독들은 데리고 올 거고 FA는 뭐 감독 자르고 바로 데려올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선호도를 따지자면 한 1점부터 5점까지 줄게요. 이것도 그냥 대충 주는 거라 5점이 여기 있는 감독들 중에선 최대라고 주면 현실성이랑 좀 별개로 갈게요. 나겔스만 5, 콘테 5, 글라스너 4.5, 이라올라 4.5, 마르코 실바 4, 에메리 4.5, 차비 3, 사우스게이트 마이너스 5, 스팔레티 그래도 4.5는 줄 수 있어. 스팔레티 4.5. 만찌니는 근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한 뭐 4 줄게요. 4. 현실성이랑 별개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게 좀 감독 너무 오랫동안 클럽 감독 안 하신 게 큰 것 같아. 못다는 한 2? 콘세이상 마이너스 18. 누누 냉정하게 3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비랑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프리미어리그에서 괜찮게 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마르코 로제 제가 괜찮게 생각한다 했어가지고 저는 한 4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미트, 마짜리, 테르치치는 여기는 빼놓고 갈게요. 어쨌건 좀 모른다고 했었으니까 딱 이 정도? 그냥 제 사견이에요. 이거는 일단 현실성 완전 제외하고 놨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대표적으로 뭔가 느낌이 만찐이 왜 이렇게 낮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로제 왜 이렇게 높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누누 왜 이렇게 낮냐는 더 이상 댓글 안 받겠습니다. 누누 왜 이렇게 낮냐는 댓글 안 받을 거고 딱 이 정도?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랑 별개로 맨유에 지금 아모림이 잘릴 거라는 보장도 절대 없고 혹시나 잘리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올 수 있을까 대충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모림 아직까지는 경질 확률이 크진 않아서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